저는 충주시 용산주공 3단지에 살고 있는 김종순입니다. 나이는 74세입니다. 큰딸은 신정경이에요. 둘째는 아들인데 신긍득이고요. 막내딸 신호연. 딸 둘이 아들 하나예요.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3년 만에 아기를 첫애를 낳았어요. 큰딸, 첫딸을 낳았는데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고통스러운 것도 날 때 고통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낳고 났을 때, 가졌을 때 아들이라 그랬는데 낳았는데 딸이라 그래서 눈이 반짝 떠서 정말인가 하고 봤어요. 아프면서도.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눈, 코, 입이 다 있고 손발도 다 있는 조그만 애기. 너무 귀여웠어요. 어떤 때는 방에다 눕혀놓고서는 기저귀 빨러 가면 애기가 울어가지고 머리가 저 벽에 가서 콩콩 받아가서 머리가 그냥 빨갛게 됐을 적이 그럴 때 안타까웠죠. 커가지고 학교를 어린이집을 간다 그랬다. 기어다니면서 어린이집을 간다 그랬는데 너무 예뻤어요. 거기 가서 선생님이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병설 유치원인지 어딘지 간다. 손을 들고 선생님이 시키니까는 한 문자를 4천 할 때 너무 기특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둘째 아이를 또 가졌어요. 둘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첫째는 집에서 낳고 둘째는 너무 힘들어서 애기 아빠가 병원으로다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옛날이라서인지 애기가 도로 나오지도 않은 거를 뱃속에 있는 거를 무조건 잡아다녀가지고 아이는 새파랗게 죽어가고 저는 이 창자가 온몸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 건가?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낳았는데 다리가 몽이 새파랗게 들어서요. 얼마나 잡아다녔는지 의사가. 그런 아이가 자랐어요. 그래도 잘 자라줬어요. 자랄 때 얼마나 낳을 때 힘들었는지 돌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동네가 떠나가라고 매일. 그러더니 돌이 지나니까 차츰차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아이가 재능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내가 볼 때도. 근데 그 재능을 못 살려줬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가슴이 무척 아파요. 우리 아들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씻을 수 없는 잘못도 많이 했고 달리기도 잘했고 축구도 잘했고 그런 재능을 살려줄 여유가 없었어요. 애들 그때 당시에는 밥 안 굶는 겨 그거가 목적이었어요. 무조건 나가서 삼시세끼 밥 안 굶기려고 일하는 거밖에 몰랐어요.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키는 날 하루 갔다 오면 못 가봤어요. 큰딸이 어느 날 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본 게 아닌데 선생님이 새학기로 올라간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왜 상장을 이전까지 못 받았느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고 아가야 너는 너보다도 조금 더 잘하는 아이가 있고 너는 조금 연가는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선생님이 상장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걸로 믿고 아이가 열심히 학교 다녔어요.
4년 동안 어떻게 선생님을 잘 만났는지 그때 못한 상장을 2학년 때서부터 다 받아왔어요. 제가 안 갔어도, 한 번도 안 갔어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부반장이 됐다고 학교 오래요. 큰딸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화를 신고 잠바를 입고 갔어요. 갔더니 또 와가서 엄마도 구두 좀 신고 와. 그러면서 또 그 교실에 있는 반장 엄마랑이 컵이 말짱한데도 버려요. 주전자도 다 버리고 커튼도 다 떼어버리고. 왜 이걸 버리느냐. 그냥 닦아서 쓰면 되는데. 그랬더니 저를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돈을 내래요. 저는 그런 돈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은 그게 우습지 않은 돈이었어요.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 번 갔다 오고 안 갔어요, 학교를. 그래도 아이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큰애는 잘 따라줬어요. 그래도 누나를 닮았는지 아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학년 때인가 길거리에 앉아서 딱지 치는 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애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 애기가 성적이 떨어진다. 나중에 보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딱지 치느라고 소리 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둘째는 그렇게 하고 막내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잘 다녔어요. 2살 차이시랑 그냥 학교 입학한 날 갔다 오고 똑같아요. 큰딸이나 아들이나 막내딸이나 한 봉 데려다 주면은 저희들끼리 그냥 가고 오고 했어요. 당시에 또 간식거리가 없죠. 가게도 시장, 공설시장이라는 데까지 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밭에를 가려면은 뭐를 좀 해놔야 되는데 바쁘게 밥 조금 해놓고 밀가루 묻혀서 도넛이라고 조금 튀겨서 넣어놓고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그렇게 준다고 먹고 배지밀을 해준다고 콩을 삶아서 절구에다 갈아서 물을 조금 내려놓고 먹고 가면 그거 먹고 자라고 그것도 풍족하게 못 해줘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파. 지금은 음식들을 얼마나 흔하게 먹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도 못 해주고 자기 재능도 못 해주고 진짜 미안하고 애들은 삼남매한테 다 미안해요. 너무 가엾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밭에를 갔다가 경운기 소리가 나면은 학교 갔다 온 큰딸이 정경이가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왔네. 어떻게 방도 못 치우고 어떻게 그랬다는 소리에 가슴이 무척 아팠어요. 그래 갔다 오면은 그 어린 게 옛날에 대원밥솥이란 전기밥솥이 노란 게 있어. 거기다 밥을 하나 가득 앉혀놔요. 얼마나 대견스럽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어린 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다 밥을 앉혀서 밥을 해놓은. 방바닥도 못 치고 하면 어디를 치워야 하나 어떻게 하나 그 소리에 가슴이 진짜로 너무 아프고 너무 메어졌어요. 미안스럽고 한참 뛰어놀 아이한테 그런 짐을 지켜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애들한테 진짜 미안해. 우리 삼남매 진짜 옷도 예쁜 거 못 해주고 신발도 예쁜 거 못 사주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해주고 진짜 미안해. 가끔가다 이 소리를 하면 내가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엄마 우리 잘 컸잖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럴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너무 메어지고 고맙고 그 말에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 기특하고 감사해요.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건 우리 큰딸 정경이는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하고 칠판 글씨도 잘 썼어요. 그래서 외교관을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 해줬죠. 둘째는 아들내미 긍득이는 이렇게 모든 거를 아이들이고 알려주는 걸 잘하고 마음이 착하고 이 운동계통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해줬어요. 그리고 막내딸 역시 또한 또 너무너무 착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역시 또 뒷바라지 못 해줬어요. 피아노가 가르치고 싶어서 피아노 되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해주고, 제가 장사를 한다면 집에 뒤에서 앉아서 그 뒷배를 봐주고, 제가 통 튀겨서 그 물을 담으면 비닐에 담아야 되는데 그거 담아놓고 닭 튀겨서 담아줄 박스를 접고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엾어요. 공부할 시간에 그런 거 하고. 그때 많죠. 또 엄청 많아요. 경지대라고 산주 경지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가서 또다시 갖다면은 100점 맡아가지고 와요. 누가 가주는 사람도 없는데, 집에서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럴 때 또 기특하고, 탈 없이 학교 잘 갔다 올 때 기쁘고, 또 학교에서 셋 다 삼남매가 다 상장 받아가지고 올 때 너무너무 기뻤죠. 정말 상장이란 상장 거진 다 받았다시피 애들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막내는 막내딸대로 많이 받고, 호연이 긍득이 아들은 아들대로 받아오고, 큰딸은 뭐 진짜로 많이 받아왔어요. 정경이는. 그런 게 기쁘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녀주는 게 감사하고 기뻤죠. 본인들의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해줄 때 막내딸한테, 호연이한테도 미안하고, 아들내미는 정말로 내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못 해줬을 때 엄청 미안하고, 큰딸도 역시 둘째처럼 똑같이 못 해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거 뒷배를 못 해준 거, 그게 많이 미안하지. 내가 클 때는 그냥 부모 밑에 진짜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노는 것 같아요. 뛰어놀았는데 이제 조금 크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죠. 공부하라 할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머리가 늦게 조금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맏딸이었어요. 맏딸이었는데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거기 가서 신용을 들어드리라, 잔심부름 해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어요. 가서 심부름을 해드렸어요. 그러는 중에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다 보니까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이 부러웠죠. 많이 부러웠죠. 공부하고 싶었죠. 저도 공부는 잘 못하지만 늦게 깨달아서 음악하고 미술,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눈이 팡팡팡 쏟아지는데도 진짜 눈이 발목까지 오는데도 심부름을 시키면 지금 지국에서 국민은행 쪽이죠. 거기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연탄불을 들고 지구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 생각하는 거 부러웠어요. 나도 학교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14살이 지나 15살이 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집으로 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의 꿈은 다 산당조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학교도 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수해가 났어요. 저희 집이 수해가 나서 집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6살인데 남의 집에 가 살았죠. 사는 중에 또 힘들게 어떻게 이모 집에서 또 생활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한 해, 두 해 자꾸 먹었죠. 먹다 보니 20살이 되었어요. 또 수혜를 만났죠. 근데 어머니가 6남매를 켜놓고선 어느 놈을 줘야지 잘 주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와서 저보고 결혼을 하라 해요. 20살인데. 그래서 남의 집에 쫓겨와 있는데 무슨 놈의 결혼이냐. 내가 이제 그 소리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쏙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는 엄마가 가라를 때 가야 되겠구나 해서 갔어요. 가서 이분을 지금 만나서 지금까지 살죠.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 하나만 지킬 것만 지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싶으면 데이트도 하고 다 해주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따졌어요. 그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에게 자녀들은 진짜 보물단지죠. 세상에도 귀한 보물, 그런 보물은 없죠. 세상 다 돈데도 안 받고 귀한 보물이죠. 진짜 귀한 보물이에요. 우리 큰딸 정경이는 진짜 큰딸로서 마지노로서 진짜 책임감이 너무 강하게 잘 커져서 감사하고 보물단지. 둘째 아들 긍득이는 또 씩씩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리따운 보물, 꼭 남잔데 여자 같은 보물, 착한 보물. 막내딸 신호연이는 너무너무 천사 같은 보물단지 키우고 다 이쁘고 귀한 보물이에요. 똑같이 귀한 보물. 사랑한다 얘들아. 고맙다. 큰딸 신정경 지금처럼 이서방하고 아들 이수민하고 그쵸, 건강하게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아. 너네들 예쁘게 사랑한다. 고마워. 아들 긍득아, 너도 첫째는 건강이야. 건강하게 너의 책임을 다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사랑한다.
막내딸 신호연, 또 김서방과 막딸 수아랑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지금처럼 잘 살아라. 사랑해. 내가 바라는 것 너희들이 언제나 끝까지 지금처럼 삼남매가 의에 좋게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거야. 사랑해. 고마워. 여보, 당신을 만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네. 처음 만날 때는 뭐인가 모르게 나는 두려웠어. 두려웠고 진짜 겁이 났어. 그런데도 그냥 자기만 뒤를 따라서 왔거든. 뭐다 보니 지금 이렇게 머리는 시끌시끌하지도 이마에는 주름살만 늘고 몸은 여기 저기 빼그덕빼그덕하네. 그래도 나를 아내로 맞아주고 끝까지 지켜줘서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나도 당신한테 서운한 것도 많고 당신도 나한테 서운한 게 많겠지만 나도 무지 많아. 그거 다 말로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만 할게. 그러면 자기도 알겠지? 나한테 어떻게 한 거? 나도 내가 자기한테 잘했다는 건 아니지. 잘못한 것도 있다고 했으니. 그래도 나는 내 손님과 내 보영법 힘내라고 했어. 아이들을 셋 키우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어. 우리 둘이 다. 지금 남은 시간 우리 살아온 시간만큼 안 돼. 짧게 남았으니까는 그 시간을 아껴서 우리 더 웃으면서 행복하게 한 하루라도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가자고. 알았어요? 신봉섭 씨, 나한테 짜증 좀 내지 마. 나도 짜증 내지만은 당신도 짜증 좀 내지 마.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알았지? 당신도 몸이 괴롭도 나도 괴로워. 내가 아파서 수술해가지고 아파서 할 때 옆에서 지켜줘서 고맙고 우리 삼남매 큰딸 신정경, 신국육, 신호연 아들, 딸도 나 옆에서 간호하고 무척 수고했거든. 그거 당신도 힘들었지만은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까 짜증 좀 그만내. 나도 짜증 안 낼게 이제. 알았지? 정말 우리 아들, 딸들 저 아파서 간호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 이번에. 우리 큰딸은 밤잠을 안 자가며 그 얼음찜질을 10분, 20분 간격으로 머리, 이마, 가슴, 등, 손 얼음팩이 몇 개야? 셀 수도 없네. 그거를 10분마다 바꿔주느라고 진짜 수고 많았어. 정경아 고생했어. 막내딸 신호연 너도 수고 많았어. 내 아픔을 지켜주고 그 애간장 다 놓게 고맙다. 아들 너도 고마워. 여보 당신도 고마워 나한테. 근데 아직도 아파서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많이 힘들고 나도 짜증스러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큰딸 신정경 마들딸 신호연 마리아, 아들 마르티노, 신근등 마르티노, 신봉석 후베이트 우리 전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남은 인생. 손자 이수민, 손녀 김수아, 사이 큰 사이 이승우, 작은 사이 김종아.
모두 모두 우리 가족 사랑한다. 고마워. 부모 동생을 그 쳐다보는 길을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도 많았어. 진짜로 고마워. 누가 그 더운데 그렇게 장모를 찾아오겠냐. 고맙다. 사이, 큰 사이, 작은 사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모두 다 고맙다. 너네 사랑한다. 우리의 인생 한 페이지씩 넘기며 서로의 삶을 잇는 눈빛 기록 속